안녕하세요. 815 머니톡. 오늘도 직장인을 위한 틈새 경매 저자 신동유 작가님을 모시고 직장인들이 어떻게 경매로 돈을 벌 수 있는지 방법에 대해서 한번 또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기가 사는 주변 그 위치를 주변의 위치를 통해서 아파트면 아파트, 빌라면 빌라 그 위주로 이제 선택을 해서 그 주위에 있는 어떤 아파트 평형이라든지 어떤 규모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자기가 사는 그 지역 위주로 선택하는 게 가장 좋은 그 위치 선정으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야 뭔가 판단하기가 아무래도 예, 좀 그렇죠. 쉽겠죠. 얘가 예. 여기가 위치가 좋아. 여기 뭐가 안 좋아. 그렇죠. 이런 그리고 거. 이제 향후 어떤 그 사후 관리 측면에서도 전월세라든지 이런 관리 측면에서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관리. 근데 보통 그런 전월세 그 관리는 부동산 공인중개사무소 이런 데서 해주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저도 이렇게 원거리에 있는 어떤 경매 물건에 대해서는 뭐 전화로 도배정 번도하고 전월세도 드리고 복비 그냥 온라인으로 입금을 해주고 뭐 이렇게도 하기 때문에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죠. 임대료에 못 낼 수 대해서 있죠. 예. 예, 그런 경우는 저도 이제 원거리에 있는 물건에 대해서 이제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그럴 때는 좀 이렇게 이제 가까운 부동산을 통해서 그동안 이제 거래했던 부동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동산을 통해서 좀 추적을 이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동산을 좀 이용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한 가지 좀 아쉬운 면이 좀 지역이 멀다라고 하면 좀 그런 그 사후 관리 측면에도 좀 애로는 좀 있더라라는 제 생각이 많이 이제 반영이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뭐 가능하면 예. 자기가 사는 주변이 됐든 아니면 예. 잘 알고 있는 어떤 지역 네네. 그 가운데에서 딱 골라야 되겠네요. 예. 지역을 골라서 하는 게 좋다.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경매를 한다고 했을 때는 예. 기본적으로 어떤 생각이냐면 좀 좋은 거를 싸게 사자.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시세가 100원인데 네네. 한 7, 80원에 사고 싶어 이런 생각이 있을 때 경매를 하잖아요. 아, 그럼요. 예. 자, 싸게 고르는 법이 있다면 살 수 있는 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아까 아파트라고 하면 KB 부동산 시세를 통해서 시세 조사하고 그다음에 네. 가까운 뭐 지역 정보지를 통해서 그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소를 통하면 이제 금매가가 파악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가격이 시세가 100원인데 금매가가 80원이다라고 하면 80원 이상 어떤 응찰을 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80원 이하에 쓸 수 있는 금액의 어떤 물건, 그런 위치에 있는 물건이라고 하면 경매 응찰해도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80원 이상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러면서 예를 들어 입찰 보증금을 이제 스스로 몰수당하면서 대금 납부를 포기하고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금매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 있겠고 금매가가 뭐 80원이다라고 하면 뭐 한 60원, 70원에 응찰 써서 낙찰이 될 수 있을 정도면 응찰 들어가도 되면 되겠는데 80원 이상 쓸 거면 굳이 경매하지 말아라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네요. 그러니까 우리가 KB 어떤 시세 사이트가 됐든 예. 이런 여러 사이트들의 이제 거래가가 나오잖아요. 예. 근데 그 거래 보통 평균 거래가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예. 급매물로 싸게 나오는 그 기준으로 봐야 되겠네요. 가격을. 예, 그렇죠. 어차피 경매 투자라는 게 시세보다 저렴하게 혹은 금매가보다 저렴하게 더 저렴하게 매입을 하면서 시세 차익을 극대화하는 게 어떤 포커스이기 때문에 금매가가 현재 부동산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는 게 있다라고 하면 그 정도 이상으로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네. 예, 그래서 차라리 금매가를 조사하고 금매가가 없다라고 하면 아까 60원, 70원 사이에 응찰 들어가면 되지만 80원 전후에 살 수 있는 물건이 종종 있다라고 하면 굳이 경매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에 따라서는 80원 이상 쓰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 또 이렇게 거예요. 가면 왜 경쟁이 붙으면 예, 그렇죠. 제가 흥분해가지고 이게 예. 가격을 높이 쓰잖아요. 예, 그럴 수도 있고. 괜히 많이 경쟁자가 붙으면 이건 놓치면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제 법원에 가면 솔직히 어떤 불특정 다수의 어떤 응찰자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 혹시 선의 경쟁자로 어떤 인식할 수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응찰 법정에 이제 가기 전에 기일 입찰표를 이제 작성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방법을 이제 택해서 좀 이제 갑작스럽게 이제 금액을 올리는 경우를 좀 방지를 해야 되겠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금매가를 조사를 해서 그 이하에 쓸 거면 경매에 들어가도 되는 거지만 뭐 금매가가 뭐 예를 들어 80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80원 이상 쓸 상황이라고 하면 굳이 경매할 필요 없이 그냥 금매가로 사는 게 낫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딱 자기가 그러니까 흔들리지 않고 딱 기준을 정해놔야겠네요, 미리. 네네, 네. 딱 그러고 그 기준에 맞으면 하고 아니면 안 하고. 맞아요. 예, 그렇게. 이래야지 이게 하는데 괜히 일시적으로 흔들려가지고 괜히 질렀다가 후회하고 포기하는 그렇죠. 보증금을 그럴 수 있겠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투자하는 목적으로 경매를 받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내 주거용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내 주거용 뭐 싸게 좀 산다. 그래 뭐 금매 80원짜리 6, 70원에 내가 사서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으로 받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죠. 네네. 예. 이렇게 경매로 자기 집 마련을 하는 것도 가능합니까? 그러니까 좀 쉬워요? 뭐 아까 내내 이제 말씀드렸던 그런 전략으로 가시면 되고, 저도 과거에 저도 그 첫 제 집 마련을 저도 경매를 통해서 마련을 했기 때문에, 또 과거에는 한 20살 때 IMF 때는 저희 형님이 이제 전세를 잘못 들어가서 경매로 이제 전셋집을 날리는 경우가 있어요. 또 그러면서도 제 사는 집에 대해서도 저도 한 7번, 8번 폐차를 하면서까지 제 집 이제 마련을 했는데 충분히 가능하다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뭐냐면 괜히 그 경매를 통해서 물건이 나온 거는 뭔가 그 전 사람은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손해를 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거 찜찜해서 못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에서 이제 오랫동안 어떤 명도라든지 강제집행이라든지 이런 생활들을 오래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무뎌지셨구나. 무뎌졌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좀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고, 실질적으로 채무자 겸 소유자 혹은 이제 기존에 이제 세대로 살고 계시는 분들도 어떤 그 집주인하고 임대인하고 관계에서 어떤 좀 전세금이 어떤 손해 보는 경우도 있고, 또 뭐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는 뭐 초유선 변제금액에 따라서 어떤 법에서 정한 어떤 금액을 우선적으로 이제 근저당권자보다 우선해서 변제해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손해를 그렇게 보는 경우는 이제 거의 드물기 때문에, 지금 채무자 겸 소유자 혹은 뭐 점유자들조차도 요즘에는 어떤 법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뭐 그렇게 뭐 무리 없이 나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런 어떤 좀 누군가는 손해보고 이거 좀 안 좋은 물건인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좀 너무 어떤 좀 구시대적인 그러니까 생각. 그게 다 옛날 얘기란 얘기죠. 그렇죠? 그럼요. 그렇게 막 엄청난 피 흘리며 쟁취하는 경매 물건은 그렇지 옛날 않습니다. 얘기고. 요즘에는 그 명도도 되게 쉽고 요즘에는 아까 점유자 분들도 쉽게 어떤 타협을 통해서 협상을 통해서 쉽게 명도가 되기 때문에, 명도에 대한 걱정, 강제 집행에 대한 걱정 추워도 안 하셔도 됩니다. 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이 그 근본적인 질문인데, 지금 요새 많은 분들이 앞으로 그 집값이, 부동산 값이 많이 폭락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뭐 하여튼 이런 시점에서 경매로 집을 사는 거, 이게 과연 현재 적당한 시점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질문이 생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이 부동산에 대한 전망하는 게 좀 어려우면서도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질문이면서도 답변하는 위치에 있는 것 같은데, 현 정부에 들어서 어떤 뭐 각종 세제 정책이라든지 어떤 규제 및 대출 규제 등으로 인해서 어떤 부동산 경기가 좀 많이 어떤 소강되고 그런 면이 있는데, 지금 어떤 이런 국면을 조금만 벗어난다라고 하면 뭐 좀 조심스러운 어떤 말씀이긴 하지만은 좀 또 뭐 향후 정부에서 어떻게 정책을 또 피느냐에 따라서 어떤 영향력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제 달라지겠지만은 지금 신도시가 1기, 2기, 3기 신도시가 현재 발표가 됐고, 또 서울로 집중되는 거는 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뭐 2030년 정도까지는 좀 제자리 걸음 혹은 점차적으로는 어느 순간까지는 그래도 다시 한번 좀 올라가지 않을까,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낙관적으로 보시네요. 네네. 네. 그러면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 그 말씀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듯이 현재 뭐 금매 물가가 한 80이면 네. 6, 70 정도에 나오는 거는 무조건 경매로 받을 만하다 이 얘기신 거죠? 아, 네네. 예. 그리고 과거에도 서브 프라임 때는 서브 프라임 때로 프라임 때대로 어떤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지만 그때 또 경매라든지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거든요. 또 그때는 그때대로 어떤 세계 경제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어떤 부동산 경기가 어떤 냉각기 혹은 어떤 불경기로 어떤 이어지는 현상이 벌어졌고 그때 이후로 어떤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도 경매 물건이 많이 유입됐지만 유찰되는 경우도 엄청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건들이 다시 현재는 한 몇천만 원 이상 빌라 기준으로도 몇천만 원 이상 올라감을 이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좀 경매 투자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좀 안 좋은 시기인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내 집 마련이라든지 이런 측면을 본다라고 하면 그래도 늦으신 분들의 안에서는 지금 해도 나쁘지는 않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건 우리가 60, 70% 예, 금매 대비해서 그 정도의 가격에 살려면 일단 기본적인 조건이 한번 유찰된 집이어야 되겠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2차 때만 무조건 들어간다 원칙을 세우면 되겠네요. 아, 네네. 예. 그래서 이제 물건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어떤 감정가보다 네. 지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정가가 이제 상가 물건이고요. 네. 139명이 응찰 들어갔었어요. 올 1월 달에. 아, 그래요? 예, 저희 수강생이 들어갔다 이제 폐차를 했는데 감정가가 1억 8천에 낙찰을 3억 6,890만 원에 낙찰을 받습니다. 왜 이렇게 높아요? 지금 저도 시세를 떠봤는데 이때 3억에서 한 3억 3천 정도 가는 물건이었고 지금 여기 1층에 이제 봉구수 피자라고 해서 밥버거라고 해서 그 상가 자체가 전부 어떤 전월세로 이제 다 채워져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감정 60, 낙찰 80 둘 중에 이제 적은 수치가 대출 가능 금액이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게 되면 둘 중에 가능 적은 수치가 이제 1억 800이기 때문에 1억 원 정도가 대출 가능 금액이 되는 거고 그러면 요 금액에도 요걸 뺐을 때 실질적으로 2억 6천 정도가 실자기 자본이 있어야 된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낙찰을 받은 사람은 이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잖아요. 아니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 물건에 대해서는 낙찰 시점 한 1, 2년 전에 보증금의 5천에 월세 140이 나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아까 지금 요 이제 낙찰 현재 결과론적으로 보면 36,890에 이제 낙찰을 받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면 아까 기존 한 3, 4년 전에 5천에 140 월세입자가 있었어요. 그러면 140을 기준으로 과연 수지 타진이 맞는지는 이제 2억 자기 자본이니까 이율 따져서 그러면 실질적으로 월세 140을 받아가지고 대출 이자를 46만 원 납부를 해요. 그럼 실질적으로 100만 원 정도가 남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물건 괜찮은 거죠. 임대수익 측면에서. 그러니까 단순히 감정가보다 낙찰가가 높다고 해서 이게 잘 받았냐 못 받았냐 이렇게 평가하기는 이르고. 그러니까 결국 저 평가는 기본은 자기 자본 대비 수익률이 얼마냐. 그렇죠. 수익률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제 이게 관건이기 때문에 단순히 이제 감정가 대비해서 낙찰가가 높다라고 해서 과하게 받네, 그렇지 않게 받네라고 평가하기는 이르고 이거를 아까 수익률 대비해서 이렇게 어떤 돈 했을 때 충분히 한 100만 원 정도 남지 않습니까?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 괜찮은 물건이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결과론적인 얘기일 수도 있지만 139명의 응찰이 들어갔던 물건이에요. 그러니까 인기가 좋았네요, 이게. 그렇죠. 임대 수익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또 사례가 되겠네요. 네네. 이건 이제 상가라, 상업용 부동산이라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네네.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예, 이렇게 좀 그 실제 사례까지 보면서 하니까 경매를 통해서 그 뭔가 수익을 창출한다라는 게 그렇게 좀 가깝게 이제 좀 들리기 시작하네요. 예, 오늘 이렇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번에 또 좋은 주제 가지고 이야기 나누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